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정신 차려 얘들아 라는 이제 댓글을 통해 가지고 흑화된 간마멜이 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영상을 찍기 전에 살짝 현타가 왔는데, 왜 현타가 왔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두 가지 예를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는 정신 차려 얘들아 라는 이 남자애가 쓴 댓글을 보여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어떤 박주현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어떤 여성분의 댓글을 보여드렸는데, 되게 흥미롭게도 그분이 다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길게. 그래서 자기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자기가 이래서 이렇게 이랬는데 이렇게 했다 라고 이제 나한테 좋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나는 오케이요. 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똑같이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정신 차려 얘들아라는 온갖 이상한 배설을 댓글로 다 하다가 글을 삭제하고 튀어버렸고, 오히려 여성분이 와가지고 다시 댓글을 통해 가지고 나와 사람의 언어로 정상적인 소통을 했단 말이야. 저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저게 우리가 흔히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확실히 유일남님 채널을 통해서 건너오신 분이라 그런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난 이 남자가 너무 충격인 거야.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중독된 찐따라고 불리는 남자애들 수준이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지. 음. 보통 저런 식으로 깨깨거리고 튀는 건 여자들이 훨씬 많거든, 평균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댓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벅스데이의 감마메일 분석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 올렸는데 그게 이미 올린 지 한 반년 이상 된 거여가지고 그 영상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간만에 벅스데이 당시 감마메일 분석 영상의 내용을 우리가 복기를 해가지고 실전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첨언을 해드릴게요. 일전에 어떤 시청자, 사연자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처녀가 아니면 여자를 못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현대 가치관 관점에서. 어떻게 작금의 자유연애 시대에 처녀인 여자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쉽게. 이거는 롤러 타마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좀 마인드를 좀 고쳐봐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자, 당근마켓에서 당신이 뭐 아이폰 14 프로를 사려고 하는데 미개봉 신상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개봉된 상품이지만 S급인 거를 고를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 심리다, 연애 시장에 대하는 자세는. 그래서 내가 조만간 그 처녀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영상을 찍을 건데,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 정신 차려 얘들아라는 닉네임을 다 내가 와가지고 내가 뭐 여자를 미개봉 신상품에 비유를 했다는 둥, 그런 식으로 대상화를 했다는 둥 얘기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줬는데 거기 굴하지 않고 막 사람들하고 100개가 넘는 막 악플을 달면서 막 싸우더라고. 지 혼자 삭제하고 튀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내용은 그 내용 중 하나고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야, 제이크 킴이라는 다른 사람이랑 싸운 내용인데, 자, 남녀 둘이 왕자님 공주님 하며 가치평가 없는 순수한 사랑만을 나눈다고 했냐. 감정과 가치 계산 둘 다 배제할 수 없는데 자신의 배우자를 저렇게 비유한 게 역겹다고 이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상 어디서든 제 전 여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또는 사연자분의 여자친구를 중고품, 미개봉 신상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중고품이란 표현도 안 썼을 것 같은데 그냥 미개봉 신상품이 시장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얘기했지, 중고품이라는 말은 얘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처녀에 집착하지 말라고 비유를 한 내 말이, 그래서 미개봉 신상품이 당근마켓에 없다고 한번 상상해보라라고 내가 비유를 해준 그 말이, 내가 처녀가 아닌 여자들을 죄다 중고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 뭐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여자들은 중고품이 된다고 쳐보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난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냥 중고품은 중고품일 뿐인데 중고품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얘가 하고 있는 거야. 얘 자체가 중고품을 사는 사람들,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뭐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또는 당근마켓에서 나온 물건들은 죄다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당근마켓에서 나온 물건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처녀가 아닌 여자들 중에서도 충분히 내 프레임에 잘 들어오고 여성스럽고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럼 지금까지 사귄 여자들이 죄다 뭐 처녀만 있겠냐고. 그럼 내가 뭐 그 여자를 사귀면서 이 여자는 중고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댓글은 허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자신의 배우자를 중고품에 비유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들은 모두 중고입니다. 내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자기가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논리 비약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정확히는 자기가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확히는 자기가 저러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지. 무슨 가치 판단? 중고는 나쁘다. 거기서 나도 그럼 똑같이 비약을 해주면 뭐야? 얘 이 정신 차려 좀 얘들아. 얘 사고방식에서 처녀가 아닌 여자들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얘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복귀할 수 있는 폭스데이가 얘기하는 감마메일의 나쁜 특징. 감마메일의 특징이 뭐냐면은 키보드 배틀을 많이 한다. 그리고 장문의 글을 많이 쓰고, 그리고 헛소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정신승리, 승리를 선언한다라고 돼 있어요. 마찬가지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레드필님, 제가 레드필님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뜻이었다면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고 쿨하게 넘어가면 되잖아. 오히려 비슷한 뉘앙스의 댓글을 달았던 여자가 와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끊임없이 그 논리의 가지를 억지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문제요? 이게 감마메일을 뭐라 그러냐면은, 감마메일을 그 폭스데이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남자 몸에 깃든 여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여자를 비하는 게 아니야. 여자 몸에 여자가 깃든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계집애 같은 짓을 하면은 남자들이 그냥 봐주잖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채널에서 여자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듯이 내가 여자친구를 비판했으면은 여자친구가 다 병원에 실려갔겠지? 나는 연애를 못했겠지 그러면은?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이 봐주는 게 많아요. 남자들이 괜히 바보여서, 여자보다 모자라서 여자들을 봐주는 게 아니야. 여자들의 그런 비논리, 여자들의 헛소리, 그냥 여친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여자들은 남자가 굉장히 어른스럽다, 우리 오빠 되게 어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선을 넘거나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남자가 여자한테 그어줘야 되는 바운더리지. 그리고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abundant mindset, 남자의 풍요로운 마음, 그거는 마음의 넓이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의 그런 어떤 사소한 그런 쪼잔함, 사소한 그런 식의 논리 앞뒤에 맞지 않음, 뭐 그런 건 솔직히 일상에서 봐줄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여자친구니까 사랑스럽잖아, 그런 모습도. 근데 문제는 그 좋게 얘기하면 여성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계집애스러움이 남자한테 장착이 됐을 때야. 그러니까 감마메일의 끔찍한 점. 왜 폭스데이가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자들한테는 감마메일 탐지기가 있다고, 감마 안테나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여자들은 감마메일의 인중을 때리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왜겠어? 그 자기들이 동료 여성에서조차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여성성을 사내 새끼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얘들아. 얘는 정말 얘 안에 여성성이 심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여자한테 들어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남자한테 들어있으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 그래요? 뭔 제대로 연애도 못 해본 남자들만 공감할 만한 음주 유튜브나 정주행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시간 엄착하냐? 이거 정주행할 시간에 나가서 운동하고 책이라도 하나 더 읽으면은 훨씬 빠르게 모쏠 탈출할 거다. 감마메일들, 이렇게 흑화된 찐따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치부나 컴플렉스나 그런 것들을 타인한테 투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가 모쏠이라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투사한 거야. 그리고 얘가 그 100개짜리 지가 지운 댓글 내가 그때 새벽에 몇 개 봤는데, 그때 나도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이거 먼저 얘기할게. 나는 솔직히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 뭐 연애도 못 해본 게 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나는 연애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연애 좀 해봤다고 유세 부린 것도 웃긴데, 연애를 못 해본 사람들은 다 그만한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 사람들을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우월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열등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평소에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가끔 유튜브 보면은 뭐 연애도 못 해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내가 항상 내 규칙이 뭐예요? 내가 먼저 저런 걸로 갈구거나 뭐라 하진 않아. 근데 내가 봐도 뭔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애가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카르마의 균형을 깼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나의 의무잖아. 둘 겹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이 정신 좀 차려 얘들아 그 100개짜리 댓글에서 내가 진짜 입이 근질근질 했는데, 정신 차려 얘들아 너 이 영상 보고 있는 거 알아? 제발 어디 가서 연애해본 티 내지 마. 너는 댓글 중간중간에 내가 보면은 여자를 안 만나본 게 티가 나. 여자를 만나봤어도 레드필을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뭐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을 뭐 발견을 잘 못했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얘는 본질적으로 모쏠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연애도 못 해본 남자들만 공감할 만한 음지 유튜브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너가 소속된 커뮤니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 내가 얘가 누군지 모르지만 확언할 수 있는 게 얘는 커뮤니티 중독이야. 커뮤니티 중독. 얘 말싸움 스타일 이런 것들 다 약간 내가 남자 커뮤니티 모니터링 했을 때 나오는 남자들의 패턴입니다. 커뮤니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커뮤니티는 간만을 집합소예요. 사실상. 자, 그 다음 댓글 보자고. 서로 간의 가치 평가는 있을 수밖에 없다 쳐도 서로 감정 없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호감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시작해서 하는 게 연애인데 자기 연애를 중고품이니 신품이니 하는 게 역하다는 거지. 마찬가지죠. 나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상담해 준 거는 환자의 환부를 메스로 그어가지고 벌린 다음에 총알을 빼고 꿰매준 거예요. 갑자기 정신 좀 차려 얘들아가 와가지고 야, 얘 봐라? 얘 칼로 사람을 그었다? 피가 흘렀잖아요. 사람한테 피가 흘렀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의사로서 집도를 한 건데요? 아니요, 당신은 칼로 사람을 그은 거예요. 이런 주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제가 솔직히 입에 담기도 싫은 온갖 비하 발언과 덜 떨어지는 욕설들을 막 하죠.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얘 딴에는 이게 굉장히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내가 이 얘기 할게요. 정신 좀 차려 얘들아 이런 특징의 애들이 얘가 지가 말빨이 좋다고 생각할 거야. 지가 말빨이 좋고 지가 상대방을 제대로 상처 줄 수 있는 저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미 네 글에서 온갖 찐내가 다 나기 때문에 네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데미지를 안 입어. 그러니까 이게 그 커뮤니티 중독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커뮤니티는 간마메일 중에서도 좀 찐따들만 모아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걔네들끼리는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런 애들 모니터 밖에 방 밖에는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고 건강하게 사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음지에 쩌든 너희들의 딜로는 딜도 박히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 있다고.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간마메일의 마지막 특징, 우리 벅스데이가 얘기한 간마메일의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마지막 특징이자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벅스데이가 간마메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고 싶다 또는 간마메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은 이걸 하라고 했어.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얘 아까 여자친구인 척했죠? 여자 사귀어본 척했죠? 거짓말이야. 너의 글을 어디 봐도 네가 여자랑 사귀지 못했다는 게 다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거짓말이 드러나지. 자, 여러분 이게 제가 핸드폰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 3시 3분이라고 돼 있죠? 시간이. 그리고 이 댓글이 4시간 전에 달린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언제 찍은 스크린샷이냐면은 지난주에 찍은 스크린샷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자, 내 말은 옳다고 하고 여기 사람들을 비판하는 댓글은 바로 숨겨버리다니 참 대단하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네 말을 맞다고 해줬으면 하고 내가 뭐 더 확장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얘가 댓글을 삭제할 거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찍어만 놨거든 대충. 내가 저 스크린샷을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에 찍었는데 4시간 전에 저 댓글이 달렸어. 새벽 3시에서 4시간 전이면은 한 12시 좀 됐겠죠. 12시가 좀 넘었겠지.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하고 라이브 하고 있었잖아. 밑에 댓글 봐봐요. 레코님을 언급한 댓글들이 왜 로그아웃 하면 제대로 안 보일까요?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이 님 편을 들어주는데 제가 댓글 몇 개 적어서 맞는 말 하는 게 못 참게 화가 나시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좀 잘렸죠. 마음에 안 드는 댓글 지우는 빛의 속도로 지운다. 얘가 지 계정에서 다른 계정을 가져와가지고 댓글 조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100개의 댓글이 달린 동안 아무도 얘 편을 안 들었어. 상식적으로 아무리 내 채널이라 해도 얘가 맞는 얘기를 했으면 뭐 한두 명은 동조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해? 자기 다른 구글 아이디 계정을 가져와가지고 댓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로그아웃 하면은 왜 안 보일까요? 크크크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저게 자기가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걸 자백했다는 걸 몰라. 더 웃긴 거는 얘가 거의 한 12시간 동안 키보드 배틀을 떠요. 내가 새벽 3시에 이거 스크린샷 캡처하는 동안에도 싸우고 있더라고. 봐봐. 제가 댓글 몇 개 적어서 맞는 말 한 게 못 참게 화가 나시나 봐요. 그러니까 조작된 댓글들이 지가 썼다는 것도 말하잖아.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은. 이게 감마메일의 가장 최악의 버전이에요. 감마메일들의 가장 큰 문제, 찐따들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한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가 못소리고 인생이 시궁창이고
적어도 지보다 잘난 인생을 살고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조언을 구한다던가, 솔직하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던가.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지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것도 뭐예요? 감마메일 특징 뭐예요? 알파메일이랑 기싸움 한다.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알파메일이라고 한 것 같아 좀 웃긴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니 생각해봐. 지구상에 얘랑 나랑 둘만 있어. 여자들이 누구랑 자겠냐? 누구랑 번식을 하겠냐? 나랑 하겠지? 그러니까 전혀 자신한테 정직하지 못한 거지. 이 솔직히 이제 봐선 좀 불쌍한 생각도 들어요. 주말 내내 내가 가족들이랑 식사하고 운동하고 강연 준비하고 뭐 유튜브 듣고 책 읽고 할 쓸 시간에 얘는 12시간 내내 이 짓을 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이런 사고방식이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얘가 이 댓글, 자기가 조작한 댓글을 나한테 복사해서 보여줬다는 얘기는 나라는 사람이, 또는 우리 채널에 있는 구독자들이 지가 화력을 동원하고 여론전으로 찍어 누르면은 아이고 뜨거워 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얘는 여론전에 밀리면은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NPC란 얘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론 조작을 했나 보자고. 뭐 난독증이 다 모였다. 글을 안 읽는다. 다 자기소개죠. 평생 자신의 그릇됨을 모르고 잘못된 사상에서 서로를 옹호함에 갇혀 살아라. 이것도 자기 투사예요. 그러면서 너넨 여기에 쉬기봉진이다. 제가 봤을 때 언어 영역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문맹이셔가지고 또 쉬기봉진이라는 말을 또 어디서 주워 들었나 봐요. 약간 좀 무협지 좋아하는 그런 식의 커뮤니티 하시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의 대화 간의 맥락을 못 잡으면서 또 쉬기봉진이라는 어려운 말은, 나도 처음 보는 단어를 나도 사자성어 꽤 많이 아는데, 나도 어렸을 때 한자 공부해가지고 쉬기봉진 처음 듣네. 새삼 당신을 괄목상대하게 되는군요. 구독자들이 당신의 말을 맞다고 해주고 사상에 동의해주니 그 사고에 갇혀 본인이 현자라 되는 줄 알겠지만, 여기는 갓건배 빨아주는 페미소고가 다른 배 없다. 갓건배가 뭐야? 건배하자는 얘기인가? Cheers.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게 애초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견해면은 영상 500개 넘게 올리고 구독자가 고작 6만 명은 아니겠죠? 마이너한 사상이기에 극소수의 사고방식이 이상한 사람들을 착실히 모아서 왕노릇하고 있을 뿐이다. 우물한 개구리가 누구인지 우물안에서 왕노릇하는 우월감을 그만 느끼시길.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애들은 진짜 무서운 애들이에요. 이거 뭐야, 스토커야 스토커. 여자들이 이런 애들이랑 사귀기 쉽겠냐? 왜냐면 영상 500개라는 거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나 내 영상 몇 개인지 몰랐거든? 나도 모르는 영상 개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셌단 얘기 아니야? 더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남자인 내가 크리피함을 느낄 정도면 여자는 얼마나 크리피하겠냐 지금. 남자인 내가 지금 크리피함을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상은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니까 구린 거야. 우리 채널을 좀 봐오고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멤버십에서 얘기한 사람들 이런 느낌 좀 받았을 거예요. 무언가 보편 타당하게 통용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보편적인 그런 평범함, 에버리지 자체가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도 생산성을 한번 찾아보자고. 여러분 좀 느꼈을 거야. 여자들이 느끼는 감마메일들의 크리피함이 뭔지 남자 입장에서 느껴봤을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감마메일들의 문제가 뭐다? 첫 번째, 알파메일이랑 기싸움 하려고 한다. 두 번째, 어떤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어떤 한계나 실수를 인정을 도저히 못한다. 정신승리를 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벅스에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속아요. 나도 안 속고 구독자들도 안 속고 아무도 안 속았어.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어떤 저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한 거, 난 사실 저게 무고 미투랑 뭐가 다르나 싶어. 그러니까 저렇게 추한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저렇게 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이걸 좀 보고 좀 반성을 하고 좀 고쳤으면 좋겠어, 본인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한심한 댓글이 달리면 난 무조건 칼차단이지만, 왜냐하면은 내가 칼차단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 자체를 접하고 싶질 않아. 내가 강연에 넣겠지만 잘 나가는 남자들 또는 알파메일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얘한테 이런 걸 설명해 주지 않았을 거야, 살면서.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냥 피하거든. 미안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일 큰 수혜를 받아간 거는 정신 좀 차려 얘들아요. 그러니까 얘는 네 닉네임 값을 좀 해야 돼. 네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그래서 이번 영상 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요딴 댓글이 달리면은 얄짤없이 다 차단이 된다. 왜냐하면은 나는 나의 이런 쾌활하고 쾌청한 인생에
이런 오물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인터넷이 나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수준이 떨어져요. 내가 이제 조만간 나올 그 최재천 교수와 관련된 우리 사회 현상, 뭐 심심한 사과의 위로 말씀드립니다 했다가 난리가 난 영상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나는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언제나 세상은 말세였어요. 아니야, 난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세상은 항상 말세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 그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또 수요일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